자, 이제 4단원 페이지상 챕터 10강이네요. 10강 144페이지 4단원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제 처음에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물론 이 단원 산화환원의 의미, 그 다음에 산화환원에 대한 어떤 그 쓰임, 그죠? 그다음 산화환원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주요한 것들. 자, 먼저 첫 번째, 산화환원에는 정의가 중요해.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산화환원이 뭔지 아셔야 되고,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정의는 중딩 고딩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정의 이렇게 내려보죠.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뭐냐. 나눠서 한 번에 그냥 기억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산화가 뭐냐라 그러면 산소입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죠. 그 분자가, 그 입자가 산소를 잃어버렸어. 이거 환원입니다. 산소를 얻었어. 이런 걸 산화라고 합니다. 또는 수소죠.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또는 전자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이게 정의야. 자, 다시 얘기하지만요. 산소 얻는 거와 수소 잃는 거와 전자 잃는 거는 다 같은 행동입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마치 전자를 잃으면 산소를 얻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고,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의 기본 정의고, 지금 2단원에서 핵심은요, 산화수예요. 산화수라는 게 있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는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되죠. 요걸 잘 보셔야 돼. 산화수의 변화로 산화환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산화수가 뭔지 하나씩 예를 하나 들어보지. 자, C 플러스, 이게 유명한 거잖아. O2 반응한다. 흑연 같은 거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 거야. 요걸 연소시켰어요. 그럼 뭐 나오니? CO2 나옵니다. 그렇죠?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을 했네, 그지? 탄소 입장에서 산소를 얻었잖아. 이 물질이 결합해서 얻었지. 그럼 얘 뭐 한 거야? 산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는 거죠. 찾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어. 나트륨이 있다. 자, 나트륨이 불안정해서 나트륨 이온으로 되잖니? 전자 이렇게 잃고 이온이 돼. 그럼 나트륨 입장에서 보면 원자가 이온이 됐네. 근데 이온 되는 과정에 양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를 잃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전자 잃었네? 산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산화한 거야. 전자 잃으면 산화라 그랬죠. 전자 잃으면 산화. 또 뭐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보죠. 염소 있어. 염소. 자, 염소는 불안정해서 전자 하나 얻어요. 17쪽이죠? 18개 만족하면 하나 얻잖아. 얻어서 얘는 안정화가 되어서 이온화가 돼요.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염소 입장에서는요? 염소 입장에서는 전자 얻었죠? 전자 얻어서 이온이 됐어. 음이온이 됐네. 그럼 전자 얻었으니까 얘 뭐 한 거야? 환원한 거야. 이렇게 정할 줄 아셔야지. 산화 환원의 관계는. 자, 산소를 잃고 얻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고 얻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은 산화수라 그랬어요. 그죠? 산화수. 그럼 산화수라는 건 뭐죠? 우리 A라는 원자가 있으면 여기 숫자 이렇게 적었죠? A, B,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원자 주변에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가 뭐였죠? 원자 번호였어. 원자 번호, 양성자수. 여기 있는 수는 뭐였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질량수였지? 질량수. 여기 있는 숫자가 뭐였니? 요게 산화수였지. 산화수. 원자 여기 퉁에 있는 숫자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개가 있었죠? 플러스 0, 마이너스. 세 개로 쓸 수 있다 그랬죠? 플러스면 전자 잃는 거고, 0이면은 원자인 상태고, 마이너스면 전자를 얻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산소 원자죠? 나트륨 원자죠? 원자는 산화수가 0입니다. 원자는 0이죠? 원자는 0입니다. 그런데 변했더니 산화수가 플러스 1만큼 증가했어요. 그죠? 숫자 증가했죠? 자, 숫자 증가했다는 걸 산화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숫자가 증가한 이유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지.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이요. 어떤 걸 봐도 되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요 산화수의 변화를 주로 보셔야 돼요. 0이 플러스로 바뀌었네. 숫자가 증가했네. 여기서 보면 염소는 산화수가 0입니다. 그죠? 원자는 산화수가 0입니다. 화합물과 원자는 산화수가 0입니다. 이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숫자가 줄었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숫자가 감소했어요. 자, 이 숫자가 감소한다는 건 무조건 뭐 한다? 환원한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산소, 수소, 전자, 산화수의 변화로 산화환원을 여러분이 반응 전과 후로 찾아내실 줄 알아야 된다.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를 아시면은 거의 뭐 한 50% 이상은 한 거예요. 거의 다 요 문제거든요. 이걸 찾는 문제. 알겠죠? 정의 확인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가서요. 그럼 이 산화환원의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반응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게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떤 성분의 어떤 성질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먼저 요건 정리 잘 해두세요. 산화환원은요, 첫 번째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화하면 다른 놈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환원해야 되는 놈이 있다는 거야. 명심해야 돼. 다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내가 산화만 할 수 없다는 거야. 다른 놈이 환원도 해야 된다는 거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동시에. 그러니까 결국 뭐죠? 산화하는 것과 환원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내가 산화하면 환원하는 놈 누구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뭘로 찾니? 이런 걸로 찾는 거야. 특히 뭘로 찾니? 산화수의 변화로 찾아내라는 거지. 반응식에서. 두 번째로 주고받는 전자수는 항상 같습니다. 네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세 개의 전자를 얻을 수 없어요. 네 개를 잃어버리면 전체 네 개를 얻어야 돼요. 주고받는, 이동되는 전자의 수는 항상 동일하죠. 그러니까 잃은 전자의 수와 잃었다는 건 산화된 거잖아. 산화된 전자의 수와 얻은 전자수. 자, 전자를 그 물질이 얻었다면 그 물질은 환원한 거잖아. 그지? 환원하는 전자수. 이건 언제나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언제나 같아야 된다. 자, 기억해라. 4개를 잃고 2개를 얻을 수 없어요. 4개를 잃으면 4개를 얻어야 돼요. 4개를 잃으면 4개를 얻어야 돼.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Zn. 자, 얘가 산화됩니다. Zn 2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 2개. 그죠? 산화수 2 플러스예요. 자, 지금 산화했어요. 얘 산화합니다. 자, 환원하는 놈이 있죠. 환원하는 놈은 은이 한다. 은이 환원한다. 은이온이 환원합니다. 은이온이 전자 하나가 모자른 거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요. 전자 하나 얻으면 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전자 얻었죠? 이거 환원하는 반응이에요. 환원하는 반응. 됐죠? 전자 1억. 산화수 증가했네요. 플러스 1이 원자는 산화수 0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1이 0 감소했죠? 산화 환원했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자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개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자고. 하나의 개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 자, 지금 이 반응은 산화하고 환원하는 걸 찾았는데 이 반응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지. 자, 동시에 일어났다면 무슨 전자수가 같아야 돼? 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럼 이건 두 개를 잃었잖아. 그럼 이 하나를 얻을 수 없어. 몇 개를 얻어야 돼? 2개를 얻어야 돼. 2개. 근데 은은 하나밖에 못 얻잖아. 근데 2개를 얻으려면 은이온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때 은은 몇 개가 나와? 2개가 석출돼 나오는 거지.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합해볼까요? 요걸 더해. 자, 요 화살표를 부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부등호. 그럼 더하면 이렇게 맞춰놓고 더하니까 요건 어때? 없어지죠. 마이너스는 넘어가니까 이건 없어져. 그럼 요거 그냥 더하면 Zn 플러스 EAG 플러스가 반응을 하게 되면 Zn E 플러스와 EAG가 나오는 알짜 반응식, 산화환원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산화식과 환원식을 뭐 해라?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해라? 그 앞에 있는 주고받는 전자수를 똑같이 맞춰놓고 더하면 하나의 완벽한 반응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는 처음이고요. 반응 전이고요. 반응 후지요. 그러면 이온이 A 플러스가 있었는데 두 개가 없어지고 몇 개 이온이 생기니? 하나가 생기죠? 봐봐. 처음에 원자가 있고요. 이온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반응하고 나니까 이온은 하나가 되고 원자 두 개가 되지? 그럼 이 수용액에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니? 줄지요. 두 개에서 하나로 줄지요. 이온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이온수가 감소하는 반응. 자, 뭐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산화하나는 동시에 일어나야 돼. 주고받는 전자수는 같아야 돼. 무조건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산화하나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산화를 하잖아요. 내가 산화를 하면 다른 놈이 뭐 하는 거죠? 환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산화하는 놈은 다른 놈을 환원시키는 힘이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환원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요게 헷갈려. 요 뒤에 뭔가가 산화환원 뒤에 뭔가가 붙으면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또는 환원 제로도 쓰인 거야. 또는 환원 성이 있는 거야 라는 걸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환원을 하면 무슨 력이 있는 거니? 산화력이 있는 거야. 산화력이 있다는 건 내가 산화한다는 게 아니야. 다른 놈을 산화시키는 거야. 내가 환원함으로써 전자를 얻음으로써 다른 놈을 산화시키는 거야. 또는 산화제로 쓰인다. 또는 산화성이 있다. 알겠죠? 자, 요 세 가지가 산화환원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산화환원의 특징.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요 말들 여러분, 요게 이제 겁나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문제에 섞어버리면 여러분 실수 엄청 해. 산화력, 환원력, 이게 뭐냐? 반대 일을 한다는 거. 산화환원이 뭐냐? 바로 저 정의가 산화환원입니다. 더도 없어요. 저 정의대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산화환원에 대한 특징과 정의를 내렸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져요. 자, 기본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요. 조금 어려워진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럼 산화환원하는 놈들의 입자들의 산화수를 정해야 돼. 산화수. 자, 산화수를 결정하는 거야. 자, 요거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산화수를 결정해라. 그러니까 산화수가 뭐였죠?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뒤에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 이거 붙이는 수가 산화수였잖아. 요거를 결정하자는 거지. 요거를 결정하자는 거야. 산화수 결정. 요게 중요해. 근데 산화수 결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산화수가 결정되는 거는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에 의해서 산화수를 결정한다? 알아두셔야 돼요. 전기 음성도 차. 자,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F가 제일 크고요, O 크고요, N 크고요, CL 크고요, 쭉 가서 H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면 되겠죠? 금속들. 그러니까 금속들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뭐였죠? 전자를 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자들 중에 플로르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야. 음성도 차가. 그럼 예를 들어 보죠. HF가 있다. 자, HF가 있다. 자, 수소하고 플로르하고 비교를 해봐. 수소하고 플로르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전자를 당기는 힘이 쓰냐면 플로르가 세요. 그럼 플로르는 수소의 전자를 뭐 하죠? 당겨와요. 당겨와서 지가 먹어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원자에서. 그죠? 이렇게 당겼죠. 이게 당긴 이유. 그게 극성 물질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이 전자를 당겼기 때문이야. 이런 상태에서 물에 녹아요. 녹으면 얘네들은 H 플러스 F 마이너스로 쪼개지죠. 요게 산화수가 결정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로리는 마이너스, H는 플러스. 자, 이런 게 산화수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자, 기억해보자. 자, 또 보자. 자, N. 자, 이런 구조가 있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의 질소 산화수는 얼마일까? 이런 거 한번 결정해 보는 거야. 암모니아의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 근데 보니까요.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러니까 수소의 전자를 뭐 하죠? 땡겨옵니다. 수소의 전자를 땡겨옵니다. 그러면 질소는 수소 전자를 땡겨. 또 땡겨. 그럼 질소는 전자를 몇 개 땡기니? 3개를 땡겼잖아. 그럼 몇 마이너스야? 3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져요. 얘는 플러스를 갖는 거야. 자, 이거 왜 생겼죠? 전기 음성도의 차에 의해서 전자를 땡기기 때문에 생겨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왜? 질소는 15족 원소야. 15족 원소는 최각 전자가 5개야. 5개, 그죠?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를 땡겨야 되겠어? 3개의 전자밖에 못 땡깁니다. 3개밖에 못 땡겨요. 3개밖에 못 땡기니까 마이너스 3밖에 못 가지죠. 더 이상 크게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또 오비탈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일단 최각 전자수에 따라서 옥텟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탄화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뭐냐? 이게 복잡하네요. 자, 뭐 이러한 화학물질이 있답니다. 이런 화학식이 있대. 뭐 카르복스탄을 갖고 있는 어떤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산화수를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요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리고 산소가 더 크지요.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요. 전자를 잘 잡아당겨요. 그럼 예를 봅시다. 이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 전자가 일로 가요. 이 전자가 일로 옵니다. 이 전자가 일로 옵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플러스예요. 근데 탄소는 전자 몇 개를 얻었죠? 3개를 땡겨왔습니다. 그럼 원래 원자보다 전자 3개가 많죠? 3-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면 안 땡겨요. 그리고 땡긴 것 숫자만 써주면 돼. 3-입니다. 자, 요거 보자, 요거. 자, 요거 안 땡기죠? 음성도 똑같잖아? 요거 땡기고 요거 땡기네? 그럼 2-지, 그지? 그런데 옆에 뭐가 있죠? 탄소가 있나요? 안 땡기죠? 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야?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전기 음성도 땡긴 것만큼 들어가는 거야. 요건 얼마일까? 요게 중요하네. 요건 똑같으니까 안 땡겨. 근데 산소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크지. 산소는 탄소의 전자를 땡깁니다. 근데 산소는 16족이야. 16족이면 몇 개까지 땡겨야 돼? 2개를 더 땡겨야 돼.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이 2개. 그럼 얘 몇 마이너스야? 2-. 근데 얘는 2개 잃어버렸죠? 원자에서 2개 잃어버리면 플러스잖아요. 2 플러스죠. 그런데 여기 또 있네요. 요 산소는 여기 2-가 돼. 하나 땡기잖아. 그래서 하나 전자를 땡기고 얘도 뭐야? 하나를 더 땡기는 거야. 2-가 된 거지. 그럼 여기는 전자 하나를 더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리면 얼마가 되니? 3+가 됩니다. 3+. 알겠니? 자, 이런 같은 탄소지만 어떤 전기 음성도 차가 있는 원소가 그 옆에 붙느냐에 따라 산화수들이 다 뭐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전기 음성도로 산화수를 판별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은 건 안 땡기고요. 힘센 건 하나씩 더 땡겨오는 거예요. 힘센 건 하나씩 땡겨오는 형태. 전기 음성도 차로 산화수를 결정하는 거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뭐 이런 거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탄소들이 있고 질소도 있죠. 자, 요 탄소. 산화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요 식은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질소죠. 그 다음에 탄소고요. 수소입니다.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는 알려줍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요 질소 한번 보죠. 수소보다 질소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 하나 땡기고 하나 땡기죠. 그럼 2-. 이것도 하나 땡길 거야. 몇 마이너스? 3-. 근데 이걸 하나 땡겼으니까 플러스겠지. 하나 잃어버렸잖아. 얘한테 뺏겼지. 근데 여기도 또 땡기죠. 그러니까 얼마가 있어? 하나 더 들어왔으면 0이네, 그지? 0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땡기지 않지. 그 예산화수 얼마니? 0인 거야. 왜? 하나 뺏기고 하나 뺏어왔으니까. 물론 여긴 플러스겠지.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 다음에 요 탄소는 얼마니? 안 땡겨. 땡기고 땡기니까 몇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야.
그럼 요 탄소는 얼마일까요? 안 땡겨, 그죠? 몇 개 잃어버려요? 산소가 더 크니까 2개 일로 가죠. 그럼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크지? 몇 개 얻어? 하나 얻어.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산화수가 각각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전기 음성도 차로 산화수가 뭐한다?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산화수 결정. 자, 이렇게 처음에는 전기 음성도 차의 크기로 전자를 땡기냐 안 땡기냐로 결정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자, 산화수를 결정할 때 이제 약속이 좀 필요해요. 물론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야. 약속이 좀 필요한 건데 약속.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일단 호원소 물질, 호돈소 물질, 뭐 Cl2라든가 O2라든가 뭐 He2라든가 이렇게 원소 하나로 된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나 화합물, 호돈소 물질이나 어떤 화합물, 그죠? 호돈소 물질이나 화합물은 산화수 합이 0입니다. 약속하자. 산화수가 0이다. 그러니까 Cl2 산화수 0이야. 화합물이면요, NaCl이죠. NaCl의 전체 산화수 합은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이거 약속을 하는 거야. 호돈소 물질 화합물은 산화수가 0이다.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이거 또 두 번째네?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 알고 있는 금속들은 산화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수. 예를 들어 1족에 있는 건 산화수가 얼마니? 플러스 1이야. 그지? 2족에 있는 건 산화수가 얼마니? 2 플러스란 말이야. 2 플러스. 그죠? 2족에 있는 건 플러스 2야. 그죠? 뭐 13족에 있는 원소들은 산화수가 얼마니? 13족에 있는 건 플러스 기본적으로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니? 산소는 2잖아. 그죠? 이건 약속하는 거야. 자, 산소는 화합물에서, 여러분, 어디서? 화합물에서 산소는 2-야. 이건 전부 다 화합물에서 얘기하는 거야. 수소는 플러스야. 화합물에서. 화합물이 뭐죠?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죠.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에서는 산화수가 2 플러스로 정했어. 근데 예외가 좀 있어. 산소는 기본적으로 화합물에서 2-지만 예외가 있어. 예외만 좀 알아두시면 돼. 플루오린이 와서 붙을 때 플루오린과 화합물을 만들어. 플루오린과 화합물로 만들어. 근데 플루오린이 누구보다?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죠?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자, 무슨 소리냐? 산소는 기본적으로 2-입니다. 그런데 플루오르가 붙으면 얘는 플루오르가 붙으면 산화수가 2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2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경우는 어떨 때? 플루오르랑 결합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플루오르가 산소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럼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공유결합한 분자야. 그럼 보세요. 플루오르하고 산소가 공유결합을 한다면 OF2라는 분자죠. 자, 이때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냐면 플루오르가 커요. 플루오르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자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땡겨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얘도 땡겨오죠? 마이너스. 그죠? 그럼 얘는 잃어버렸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2 플러스. 이럴 때만 산소는 2 플러스야. 왜냐? 전기 음성도 큰 건 플루오르밖에 없어. 플루오르가 붙을 때만 2 플러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다른 예외는 H2O2가 올 때, 이거는 과산화수소라고 그래.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가 올 때에 산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요. 원래 2-인데 과산화물이 온다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 그러니까 산소는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두 가지 예외가 있구나. 즉, 2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도 산소는 가질 수 있어.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야. 자, H2O, 이 산소는 화합물이지. 산소의 산화수 얼마니? 2-라는 거야. Na2O, 자, 화합물이지. 이 산소의 산화수 얼마니? 2-라는 거야. NaHCO3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 이 산소 산화수 얼마야? 화합물이잖아. 화합물엔 산화수 얼마야? 2-라는 거야. 볼 필요도 없이 2-. 이런 거 2-.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OF2가 왔어. 2-니?
아니라는 거야. 플로르랑 연결돼 있잖아. 이때는 2 플러스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가 플러스가 대부분이죠. 플러스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예외. 역시 전기 운동도 차 때문에 그래요. 금속이 오면 금속의 수소 화합물이 수소가 금속이랑 NaFH 이렇게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 전기 음성도는요, 수소가 나트륨 금속보다 훨씬 커요. 그럼 이 전자를 일로 땡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얘는 뭐니?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 금속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래서 1족, 13족 이런 금속들은 플러스라고 쓴 거죠. 마이너스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 수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전기 음성도 작은 금속과 와서 수소 화합물을 형성하면 이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즉 H-가 되는 경우는 금속과 결합을 할 때입니다 라는 걸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도 플로르 나왔죠? 또 기억할 거는요, 플로르예요. 플로르는 얘는 어떤 경우로도 산화수는 0이 될 수 있어요. 원자일 때. 호돈소 물질은 0이죠? 0이 되거나 얼마가 되니? 0이 되거나 0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니? F2 이런 거예요. 호돈소 물질의 요 산화수 0입니다. 그리고 모든 화합물에서는 이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마이너스 1만 갖는다. 왜? 전기 음성도 크죠. 그러니까 플로린은 플러스를 가질 수가 절대 없어요. 플로린이 플러스를 갖는다는 얘기는 플로린이 만약에 AF가 이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어떤 분자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왜? 플로르보다 전자를 땡기는 힘이 더 센 건 없기 때문이야. 알겠니? 플로린은 절대로 플러스를 가질 수 없어. 자, 요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하나 성질. 그 다음에 화합물 다시 얘기하지만요. 화합물 구성 원소의 구성 원자의 산화수 합은 항상 0입니다. 명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산화수의 합은 항상 0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여기다 위에다 써볼게요. H2SO4가 있어요. H2SO4가 있어요. 그러면 구성 원자들이 수소하고 황하고 산소들이 원소 3가지 종류고 원자는 7개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합은 이 구성 원소들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야? 0인 거야. 그런데 우리 아까 정의를 해볼게요. 수소는 화합물의 산화수가 얼마였니? 플러스 1이었어요. 근데 플러스 1이 2개 있죠? 2개의 만큼의 산화수를 갖고 있고요. 산소는 화합물의 산화수가 얼마니?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4개가 있습니다. 근데 황한 산화수를 몰라요. 근데 이 수소, 황, 산소의 산화수 합은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모르는 요 황의 산화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요건 얼마야? 2 플러스. 요거는 2, 4, 8 마이너스. 그럼 얘는 6 플러스가 돼야 합이 0이 되겠지. 이럴 때 황의 산화수는 6이야. 이게 바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산화수 합은 0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찾는 방법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런 거죠.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 합은 그 이온의 산화수와 같다. 이온의 산화수와 같다.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 합은 그 이온의 산화수와 같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예요? 다원자 이온은 이런 거죠. CO3 E- 이런 거잖아. 그러면 E-라는 건 이 원소의 산화수 합이 E-가 나와야 돼. 근데 산소는 화합물에서 E- 정했지. 그럼 마이너스 6입니다. 2, 3은 6, 그죠? 그 다음에 탄소의 산화수 몰라요. 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되니? 플러스
4.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하는 건 산화수 결정하는 거. 자, 첫 번째는 전기 음성도에서 결정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자라는 게 산화수의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반응성인데요. 화학 반응인데요. 즉,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응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게 있고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찾을 줄 아시는 요령이죠. 이것도 참고로 잘 기억을 해두자.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이걸 찾는 거야. 화학 반응식이 딱 나오면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냐면은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반응 전후에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자, 이거 말은 쉽죠. 산화수 변하냐 안 변하냐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산화수 변화가 없는 기본적 반응은 뭐냐면 이온 결합한 물질 간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온 결합이란 건 뭐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간의 반응은 절대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다시, 이온 결합한 물질들의 반응이 있다. 그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예를 들면 NO3와 NaCl 반응한다. 자,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지. 그럼 AgCl과 NaNO3 된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 반응을 딱 보고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닙니다. 왜? 금속, 비금속, 이온 간의 반응이죠. 이온 간의 반응, 이온 결합한 물질의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응이 있죠.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도 절대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중화 반응도 절대로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이라는 건요, 수소 이온과 OH-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즉, 산과 염기가 되는 반응. 산염기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중화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수 안 변합니다. 산염기 반응은 산화수 안 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게 산화환원 반응이니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빠른 게 호원소 물질이요. 호원소 물질이 화합물로 바뀌는 반응이 있다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100%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호원소 물질이 화합물로 바뀌거나 화합물이 호원소 물질로 되면 100%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다는 얘기야. 자, H2 플러스 Cl2가 반응을 하면 이 HCl이 되네요. 이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호돈소 물질이잖아요. 수소를 봐봐. 호돈소 산화수 0이지. 요거 뭐가 됐니? 화합물이 됐잖아. 호돈소 물질이 뭐가 됐니? 화합물이 됐잖아. 그지?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야. CL이 화합물이 됐잖아. 요것도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했니? 볼까요? 호돈소 산화수 0입니다. 근데 화합물에서 수소 산화수 얼마나 그랬죠? 플러스 1입니다. 0이 얼마가 된 거니?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 산화수 커졌지? 얘가 산화한 거야. 얘가 산화. 그럼 환원 누가 했니? CL이잖아요. CL 0이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CL 산화수 0이죠. 근데 화합물에서 수소가 플러스 1인데 화합물의 산화수 합은 0이잖아. 그럼 CL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었지? 환원된 거야.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이 맞지만 호돈소가 화합물로 됐을 때를 산화환원 반응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와서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봐. 자, 이런 거 있어요. CO2 플러스 H2O 6개, 6개 하자고요. 그럼 C 6개, H 12개, O 6개 플러스 6개 O2 나와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산화환원 반응이죠. 산소가 화합물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돼요? 호돈소 물질 나왔잖아요. 산화환원 반응인 거예요. 화합물에서 호돈소 물질로 바뀌었으니까 뭐니? 산화환원 반응인 겁니다. 이건 광합성 반응이죠.
광합성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 반대 반응은 호흡 반응이에요. 호흡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알겠니?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화합물에서 호돈소에서 화합물 변하는 반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CaCO3가 CaO 플러스 CO2 되었다. 자, 이거 산화환원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애매하네. 그죠? 뭐 연기 뭐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애매한 게 나오면 산화수 합을 그냥 해버리면 돼요. 변화하냐 안 변하냐. 자, 칼슘은 2족에 속하는 거니까 플러스 얼마지? 2예요. 산소는 2-잖아, 화합물에서. 그럼 6-예요.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화합물 산화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요 합은 플러스 4가 탄소의 산화수입니다. 탄소의 산화수. 그죠? 그럼 칼슘이죠? 칼슘 얼마죠? 이거 2 플러스 정해졌다고요. 산소는 화합물에서 2-예요. 그럼 요 산소는 2-니까 두 개 있으니까 4- 전체가. 탄소는 4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죠? 산화수 변한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 이거 변하지 않았나요? 6-가 4-로 되면 변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합을 얘기한 거죠. 산소의 산화수는 2-예요. 여기도 산소의 산화수 2-, 여기도 산소 산화 2- 두 개 있으니까 4- 거야. 각각의 산소의 산화수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탄소의 산화수 변한 게 아닙니다. 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알겠니? 왔다 갔다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자, 여튼 지금 하는 건 산화하는 반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산화환원식의 기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이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성에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몇 번째인가요? 자, 산화환원의 반응성. 산화환원의 반응성, 좀 중요한 반응이고요. 이 반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정리를 하자고요. 최대한 쉽게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설명은 이 원리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 이건 한 80~90%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원소가 두 개가 있죠. 원소는 금속과 뭐가 있습니까? 비금속이 있잖아요. 원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금속이라는 놈의 반응성도 있고 비금속의 반응성이 있어요. 그 반응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반응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 자, 뭘 결정하는? 이게 지금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여러분. 반응성 이런 말 나오죠? 전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반응성 그러면 이 화원에서 반응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응성에서 금속은요, 금속은 양이온이 됩니다. 예. 금속은 안정하려면 양이온 되죠. 음이온 안 되잖아요. 비금속은요, 음이온이 돼요.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지만 비금속은 음이온이 됩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거죠. 금속은 양이온,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뭐 하는 성질이 있어?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게 금속인 거야. 기억해야 돼. 근데 비금속은 뭐 하는 성질이 있지? 안정화되려면 전자 음이온 된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 그죠? 전자를 얻는 성질이 있는 거는 비금속이에요. 전자를 얻는 성질이 있는 건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화환원 배웠잖아. 그럼 금속이 양이온이 된다는 거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를 잃어야 된다잖아. 뭐 하는 거야? 금속은 산화를 잘한다는 거야. 금속은 산화를 잘하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죠. 비금속은요, 음이온이 된다는 거죠. 음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를 얻는다는 건 뭐라고요? 환원된다는 얘기죠. 전자를 얻는다는 말은 환원된다는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잘 땡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건 전자를 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놈이라는 거죠. 이온 에너지도 작고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잃는 성질이 있어요. 이 전자를 잃는 성질이 바로 반응성이에요. 이게 반응성이죠.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금속은 산화를 잘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게 반응성이 큰 거고, 비금속은 반응성이 작아? 반응성이 작아?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쏘리, 이게 뭐야, 왜 작아? 반응성이 커, 얘도. 비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비금속은 환원 잘하는 거야, 그죠? 환원 잘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요. 뭘 헷갈려? 반응성 크면 무조건 산화라고만 생각해. 아니야.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반응성이 크냐, 어떤 산화를 해서 크냐, 환원을 하는 크냐, 환원을 해서 크냐, 요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크면 무조건 산화 잘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보죠. A 플러스와 B가 반응을 해서 A가 되고 B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있대요. 자, A가 이렇게 바뀌었고 A 플러스가 B가 B 플러스 됐어. 자, 누가 산화하는지 따져보자고요. A 플러스 1이 이렇게 바뀌었죠. 0이 됐네. 숫자가 줄었죠. 얘 환원했어요. 자, B는 동시에 일어나야죠. 이렇게 0에서 플러스 1로 늘어났죠. 얘 산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산화 환원을 했다는 거는 반응성 차이입니다. 누가 반응성이 커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반응성? 그럼 산화한 놈이 반응성 큽니다. B가 A보다 큰 거예요. B가 A보다 큰 거죠. 산화한 놈이 반응성이 큽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야. A-가 B랑 반응을 해서 A 되고 B- 된대. 이렇게 또다시 어떤 이온 간의 반응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A-가 A가 됐어요. A-가 A가 됐어. 자, 마이너스 1이 0이 됐지, 그지? 마이너스 1이 0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이 0이 됐다. 숫자가 증가했지? 얘 산화했어요. 얘 산화한 겁니다. 0이 마이너스 1이 됐네. 얘 뭐 했니? 얘는 환원한 거예요. 얘는 환원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A가 산화하고 여기서는 B가 환원했죠. 누가 반응성이 클까요? 여기서 누가 반응성이 클까요? 자, 여기서도 B가 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이거는요, 보세요. 요 지금 뭐 어떤 이온 간의 반응이죠? 양이온이죠. 양이온 간의 반응은 뭐죠? 금속이에요. 그럼 금속들의 반응이라는 소리고요. 금속들의 반응은 반응성 큰 게 뭐 한 거죠? 산화한 게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산화했니? B가 산화했죠. B가 산화했기 때문에 B가 반응성이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래 거는 음이온이네요. A-, B-, 음이온이네요. 음이온 간의 반응이죠.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라는 거는 반응성 큰 게 뭘 잘해야 된다는 거니? 환원 잘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비금속들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니 물어보면 환원한 놈이 반응성이 큰 겁니다. 환원한 놈이. 그래서 얘는 환원한 B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어렵지? 기억해야 돼. 자, 반응성을 정할 때 금속은 산화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고요. 비금속은 환원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이게 금속인지 어떻게 아니? 양이온이잖아. 금속은 양이온이잖아. 이건 금속에 대해서 반응성이고, 얘는 비금속인지 어떻게 알아? 음이온이잖아. 음이온들의 변화가 생겼잖아. 음이온이 되는 건 비금속의 특징이야. 비금속의 특징.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해낼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갈 겁니다. 뭐냐? 그러면 어떤 금속이 반응성이 크냐? 그 순서를 결정하지. 이 반응성 큰 순서를 결정하는 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온화 경향표가 있죠. 우리 이거 많이 외우셨을 거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중요해요. 자, 뭐가 있었죠?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나, 수, 구, 순, 은,
백금, 금. 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게 이온화 경향표예요.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SN, 이거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 PB, 납, 수소. 자,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만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 되는 성질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요. 구리, 수, 은, 백금, 금, PT예요. PT, 백금, AU, 금, 뭐 이런 순서죠.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뭘 잘하니? 산화 잘하는 거예요. 산화 잘한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크니까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럼 산화가 잘 된다면 환원력 어때요? 환원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산화와 환원이 반대니까 산화 잘 되면 환원 잘 시킨다는 거니까 환원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 자, 이 정도로 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표는 아마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표를 암기해서 무엇에 사용하느냐, 이 표를 암기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 표의 의미는 여기에 금속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금속 뭐가 있을까요? 구리가 있을까요?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구리 이온. 자, 구리 이온에 여기에 아연을 집어넣었어요. 아연을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아연과 구리 이온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 라고 물어보죠. 아연과 구리 이온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큽니까? 아연이 커요. 어떻게 알아? 여기 있죠.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럼 반응성 큰 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산화한답니다. 그럼 얘가 산화하려면 얘는 산화한다는 건 이온이 되는 거죠. 왜? 아연이 산화한다는 것은 아연은 이가 이온을 이렇게 전자를 내놔야 된다. 이게 산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연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연 이온이 들어가게 돼요.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두 개 내놨잖아요.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기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전자를 뭐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전자를 이 구리 이온이 얻게 되는 거죠. 구리 이온이 두 개 전자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럼 구리 두 개 전자 얻으면 이런 식이 되겠지. 구리 이온이 여기 있다가, 구리 이온은 반응성이 작잖아. 반응성 작은 건 환원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환원 잘하는 거야. 두 개 전자를 얻어요. 얻으면 어떻게 되니? 구리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죠. 이 두 반응이 이 안에서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숫자 맞죠? 그럼 결국 얘 핵심 반응은 이런 식으로 도에 더하면 돼요. 그죠? ZN E 플러스 CU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는구나.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이 이온화 경향표에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구리 이온은 사라지고 아연 이온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게 이온화 경향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요. 자, 비금속은요. 비금속은 할로젠 원소들이 있어요. 비금속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7쪽 원소들만 비교하시면 돼. 17쪽 원소 중에 할로젠 원소가 있죠. 자, 할로젠 원소만 요거 비교합니다. 뭐뭐 있니?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네 가지가 있고요. 얘네들 중에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이게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고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환원 잘한다는 말이에요. 환원 잘한다는 말은 산화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산화력. 자, 전자를 잘 얻는다는 말입니다. 플로르하고 염소가 만나면 플로르가 염소의 전자를 잘 얻는다는 말이에요. 염소와 아이오딘이 만나면
염소가 아이오딘의 전자를 좀 더 얻어서 환원이 된다는 말이죠. 요게 17쪽에서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입니다. 반응성. 요거 꼭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변화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요거 하나만 더 요 지우고요.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해. 지금 정리하는 건데요. 할로젠 원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또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할로젠은 이제 더 이상 원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할로젠은요, 플로르 이온이나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나 그 다음에 브로민화 이온이나 아이오딘화 이온으로만 존재하고, 또는 플로르 이원자 분자, 염화 이원자 분자, 브로민도 이원자 분자, 아이오딘도 이원자 분자. 자, 할로젠 원소의 상태는 이온 아니면 이원자 분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온이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극성이지요. 얘네들은 어디 녹아있니? 수용액에 녹아있어요. 자, 이런 이온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있는 수용액에 존재한다는 거 아시고요. 이원자 분자는 극성이 아니잖아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럼 얘네 보통 CCl4 사염화탄소에 녹아있어요. 여기 잘 녹아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색깔을 좀 여러분 암기해 하셔야 돼요. 플로리는 담황색이라고 해요. 색깔이 좀 애매하죠. 담황색.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네, 이렇게. 요거는 색깔이 있습니다. 어떨 때만? 이원자 분자로 존재. 이건 몇 원자 분자야? 이원자 분자잖아. 자,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때만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플로린은 상온에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야.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는 모두 기체다. 틀리지요?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액체와 고체로 상온에서 25도씨야. 실험상으로는 상온에서 주로 하니까 25도씨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요. 이온이 돼 있는 건 어디 녹아 있다? 수용에. 그 다음에 색깔 있는 이런 입자들은 어디 녹는다? 사염화 탄소. 그리고 웬만하면 색깔을 좀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 비금속은 플로르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겁니다. 얘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근데 금속은 달라요. 금속은 반응성 크다면 산화해야 되고, 비금속은 반응성이 큰 거는 환원해야 되는데, 비금속 중에서는 이 17쪽 원소들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기초와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성에 관련된 기초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거 기초예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갖고 알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로 적응은 안 돼요. 그죠? 응용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화환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응용과 확장하는 방법, 요거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